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1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걸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더라 이렇게 원이 있었어. 자, 이 원의 중심이 O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지? 2 곱하기 3.14 곱하기 R이었지.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었어. 그쵸? 자, 근데 이 3.14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3.14 이 개념을 새로 재정립을 하려고 해. 자, 그러면 재정립을 하기 이전에 이 3.14라는 게 왜 나왔을까? 라는 이제 고민부터 할 건데, 자, 옛날 사람들이 이 원의 둘레, 즉 원주의 길이 또는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원을 아주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을 왔다 갔다, 지금 삼각형이 여러 개 쪼개지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었어. 난 지금 좀 크게 만들었잖아. 아주 작게 만든 거야.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면 자,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지. 대략,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삼각형의 요 끝부분에 해당하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바로 원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걸 관찰하다 보니 어떤 새로운 점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게 뭐냐? 얘들아, 요 길이가 R이 되겠지? 요 길이가 되니까, R이 되니까. 자, 요 R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 R이 3cm일 수도 있고, 3cm인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5cm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R에 상관없이, R의 길이와 상관없이, 가로의 길이가 항상 3파이, 일정한 비율을 가지더라. 파이라고 하지 말자. 3 곱하기 어떤 숫자의 곱 점점점점 5 곱하기 3.14 점점점점 자, 일정한 비율을 가지더라. 그래서 그 비율을 봤더니 3.1415926535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 숫자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그냥 이 숫자를 우리는 파이라고 부르자 해서 요 길이를 3파이, 요 길이를 5파이라고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알겠지. 원주의 길이가 왜 2 곱하기 3파인지. 아래 위로 2 두 번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왜 원의 넓이가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인지. 세로 5, 가로 5파이니까 원의 넓이가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일반화된 식으로 쓰면 원주의 길이는 우리는 2파이 R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2파이에다가 반지름 길이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에다가 반지름 길이를 2번 곱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 201쪽 보면 빨간색 박스에 되어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것을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나면 L은 2파이 R이 되고 S는 파이 R 제곱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런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이제 아주 작은 값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어붙였더니 직사각형 모양이 되었고, 이 직사각형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 R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로 대 세로 대 가로의 비가 1대 3.1415 어떤 숫자로 나타나더라. 근데 이 숫자가 유한하지가 않았고 얘를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파이였고, 그래서 우리는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을 1대 파이라고 볼 수 있고 원주의 길이를
2파이 r 그리고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주의 길이와 원의 넓이 공식을 알게 됐어.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원주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2파이 r이 되고 원의 넓이는 s는 파이 r 제곱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잠깐 리마인드 하고 갈게. 지난 시간에 부채꼴의 성질이라고 해서 배웠던 개념이 있어. 부채꼴의 성질이, 자, 조건이 일단은 반지름이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첫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같다. 이 말은 결국 부채꼴의 중심각과 반지름이 같으면 그 두 부채꼴은 합동이고 자연스럽게 호의 길이와 넓이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두 번째 성질 볼게.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는 성질이 있었지. 이게 왜냐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면서, 첫 번째인 합동인 우리가 성질을 이용하면서 두 중심각을 이어붙인 게 호도, 두 호를 이어붙인 게 전체 큰 부채꼴의 한 호가 됐었고, 두 부채꼴을 이어붙인 넓이가 전체 부채꼴의 넓이가 됐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었지. 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두 현을 이어붙인 게 전체 큰 부채꼴의 한 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았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함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요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찾을 건데, 요 L과 S가 헷갈리니까 요거 그냥 지울게. 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 반지름 길이와 요 각 30도가 전부야. 그랬을 때 L과 S를 찾으려고 해요. 잘 봐, 얘들아. 얘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 그러면 내가 원래 원을 한번 그려볼게. 원래 원. 자, 너무 안 맞는데 잠깐만. 얘를 조금 이동시켜서. 자, 얘가 원래 원이라고 해봐봐요. 이랬을 때 중심각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30도 대 중심각이 만약에 360도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똑같이 호의 길이도 그 비율만큼 증가할 거야. 자, 3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L이었어. 360도일 때는 전체 길이, 원주의 길이를 봐야 되니까 2파이 R인 10파이가 되겠지. 10파이가 되겠지. 자, 바꿔서 정리하면 10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자,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야. 30도 대 360도가 넓이 S 대 전체 원의 넓이가 되니까 파이 R 제곱인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5인 25파이가 되겠죠.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 자, 30도 대 360도는 L 대 10파이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용하면 360L은 30 곱하기 10파이가 되고, 그죠? 그래서 L은 양변에 360을 나눠주면 10파이 곱하기 360분의 3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30대 360은, 얘들아 도는 생략할게요. 그냥 S 대 25파이가 되죠. 그러면 360S는 30 곱하기 25파이가 되고 S는 25파이 곱하기 360분의 3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L과 S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 비례식을 세우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 특수한 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문자로 나타내서 일반화된 식을 만들어낼 거야. 자, 지금 이 O가 반지름 R이고 30도를 X라고 볼게. 자, 그랬을 때 즉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첫 번째 호의 길이는 봐봐. 자, 여기서 변하는 거는 X 대 360도가 X도 대 360도가 L 대 2파이 R인 거잖아. 그쵸? 즉 10파이 대신에 2파이 R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30 대신에 X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호의 길이는 2파이 R, 즉 원주에서 360분의 X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X 대 360도가 S 대 파이 R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는 25파이 대신에 파이 R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교과서 202쪽 보면 파란색 박스 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는 각각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 교과서 203쪽 한번 볼게. 203쪽. 자, 한 번만 아까 했던 거 다시 리뷰를 해보자. 중심각이 X,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인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는 2파이 R, 전체 원주에서 360분의 X에 해당하고 얘가 비율이지 어떻게 보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분의 360분의 X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파이 R 제곱을 쓰기 전에 한번 쭉 이렇게 바꿔볼게. 그리고 R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R 곱하기 8 곱하기 R이라고 써도 되지. 곱셈은 순서 바꿔도 되니까 곱셈끼리는. 자, 요렇게 바꾸고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얘들아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 그치? 1이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위의 식이랑 똑같지.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가 약분돼서 1이니까. 자, 이걸 왜 해주냐. 잘 봐. 어디서 많이 보내가 등장할 거야. 자, 2분의 1 곱하기 얘의 위치 다시 한번 바꿔주면 R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X죠. 그러면 곱셈 다 곱셈이니까 순서를 요렇게 먼저 해줘도 되지.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된다고. 이게 뭔데? L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S는 2분의 1 RL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궁금증이 되지. 왜 이게 있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유도를 해냈냐. 자,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어떠한 표현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물었어. 자, 이 부채꼴의 넓이가 10파이고요. 반지름이 5예요. 그랬을 때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이게 넓이고 반지름이야. 그러면 나는 이 식을 몰랐다고 치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이용해서 중심각을 구한 후에, 즉 x를 구한 후에
x와 r을 이용해서 다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즉 10파이는 뭐 파이 곱하기 25 곱하기 360분의 x 이용해서 x를 구한 후에 이 r과 x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공식이 아니라 요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즉 s라는 거는 2분의 1 rl이기 때문에 10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l이 되니까 l이 무엇이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되겠지. 즉 중간 가정, 즉 중심각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식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쓰여. 그래서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봐. 지금 수학 역량 기르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런 정삼각형이 있어요. 요런 정삼각형이 있을 때 길이가 Acm인 정삼각형이 직선애를 한 바퀴 또로로 구르는 거야. 자, A점을 찍어서 또로로 구를 때 한번 보자. 자, 첫 번째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다 같지. 맞아요? 자,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얘가 요렇게 해서 A가 요렇게 A라는 점이 위에 딱 오르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치? 그 동안 A가 움직인 거리를 보면 요렇게 움직였을 거야. 아이고, 요렇게 움직였을 건데, 항상 요 Ac라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 항상 Ac가 되기 때문에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A가 누웠어. 그러면 A가 여기 오게 되겠지. A가 여기 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 A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모두 Ac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자, 그러면 얘도 부채꼴. 왜냐면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얘도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얘도 부채꼴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A가 움직이는 도형을 위에 그림에 표현해보면 요런 형태가 될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요 부채꼴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호의 길이. 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각이 얼마야? 중심각은 60도, 60도지.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하나, L은 2파이 A, 반지름의 A지. 분의 360분의 120, 즉 3분의 1을 곱한 거죠. 약분하면. 따라서 3분의 2파이 A고, 얘가 지금 몇 개 있어? 여기도 120도의 반지름 길이가 A니까 두 개 똑같은 합동인 부채꼴이니까 똑같이 L이지. 그래서 꼭지점 A가 움직인 거리는 2 곱하기 3분의 2파이 A가 돼서 3분의 4파이 A가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팁은, 어떤 모르는 도형이 주어졌을 때 얘가 부채꼴이에요? 라고 물었어. 사실 이 곡선이 부채꼴, 그러니까 원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제가 부채꼴은 두 반지름과 원호로 이루어진 도형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두 반지름이 만나는 요 점에서 요 곡선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동일하다는 걸 밝히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냐? 그러면 얘는 어떤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원의 일부, 즉 호일 거고, 얘는 반지름이 될 거니까 아, 이 도형은 부채꼴이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이 너네가 보이는 것 그대로 이제 너네가 아는 것 선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그거를 확인해줘야 돼. 얘가 진짜 부채꼴이 맞는지. 지금 생기는 요 도형이 부채꼴이 아니라 사실 포물선의 일부일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울 쌍곡선의 일부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너네는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게 원의 일부가 됐고, 그래서 두 반지름과 원호의 일부로 이루어진 도형, 즉 부채꼴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내가 호의 길이 공식을 써서 꼭지점 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얘들아 중단한 학습점검 문제 풀이 나갈 거거든요. 꼭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